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움직이는 다양한 모션과 그 다음에 동적인 움직임의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세싱으로 다양한 동적인 움직임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원리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속도와 방향을 지정을 해서 간단한 예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크기가 서서히 변하는 도형을 당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프로세싱으로 다양한 모션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변수를 전환을 하고요. 변수를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수치를 변화를 시키고 그 변화시킨 수치를 이제 보이드 드로우 함수에다가 입력을 하면 거진 다 이제 대부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플로트 d 0.0. 일단은 d라는 변수를 정해주고요. d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수치를 변화를 시켜서 너비와 그 크기, 너비와 높이를 점점 크게 해서 크기를 점점 커지도록 하게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d라는 변수 명성해 줬고요. 자, void 셋업 갑시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업에는 한 번만 실행되는 그 함수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이즈랑 그 선 색깔, 선의 굵기 정해질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사이즈 400에 200. 자, 사이즈 창의 크기 설정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선 색깔. 단일 이제 매개 변수만 사용하게 되면 흑백으로만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0은 255는 흰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설정해야 될 게 없죠. 그쵸? 보이드 드로우로 넘어갈게요. 자, 보이드 드로우는 이제 여러 번, 1초에 60번 작동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이제 도형의 크기를 점점 크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도형의 크기를 크게 해볼게요. 하나는 이제 그 사각형, 하나는 이제 원, 두 개를 크기를 각각 키워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배경을 계속 갱신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설정하도록 할게요. 색깔을 그냥 임의로 하도록 할게요. 117, 235, 219. 이 정도 하면 약간 그 그림에 비슷한 그런 형태의 색깔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 그려볼게요. 일단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사각형이라 원을 쓸 건데 사각형을 파란색으로 그다음에 원을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사각형부터 해볼게요. 98, 191, 206 이 정도 해볼 건데 여기다가 투명도를 한번 적용을 시켜서 겹쳐지면 어느 정도 그래도 보이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사각형을 세 개를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그려볼게요. 렉트 280, 70, D, D. 자, 너비 높이는 실시간으로 바뀔 거니까 DD로 해주고요. 얘도 이렇게 정해줄게요. 사각형 3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 한번 해볼까요? 원. 원을 요걸로 해봅시다. 255, 0, 125. 그 다음에 투명도를 100 해서 겹쳐져도 어느 정도 보이게. 자, 그 다음에 엘립스. 위치를, 아무렇게나 정해줄게요. 그 다음에 DD. 사이즈는 점점 커질 거니까 얘도 250, 60, DD. 얘도 40, 80, DD 해주고 자, 그 다음에 D 값이 지금 0이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0이죠. 0이기 때문에 요거의 크기를 바꿔줘야 돼요. 그쵸? 실시간으로 계속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 D는
D 플러스 1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죠. 이렇게 입력을 해도 D 값에다가 계속 1씩 증가를 하게 되겠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점점 커지는데 한번 볼게요. 또 눌렀더니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한정 커지잖아요. 그렇죠? 무한정 커지죠. 무한정 커지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만약에 그 지난번에 배웠던 조건문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서 일정 값에 도달을 하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거나 또는 감소되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if 일단은 제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d의 값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이즈가 400, 200이니까 예를 들어서 150보다 크면 D 값을 초기화 시키세요. 이렇게 한번 해서 지금 계속 완전 커지는데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가다가 다시 이렇게 바뀌죠. 그쵸? 자, 만약에 150보다 크고 또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려면 작아지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그쵸? 그 다음에 else if d가 0보다 크면 이렇게 해주고요. 요거는 이제 중복이니까 없애면 작동이 안 되겠죠. 그쵸? 미리 살려주고요.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일단은 요거를 없애주고요. 없애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일단은 방향 그 크기의 그 증감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그거를 그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float distance 해주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d는 d 빼기 1 곱하기 distance는 1 곱하기 1. 요게 이제 먼저 와야 돼요. 예, 여기 이제 먼저 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셔도 작동이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지난번에 조건문 하셔서 넣으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프로세싱에서 움직이는 그 드로우 함수는 초당 60번, 그러니까 60프레임으로 그려지고요. 요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이제 그 우리 동영상처럼 모션이 부드러워진다던가 이런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그려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고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 요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함수를 프레임 레이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자,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제 초를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 60이라고 하면은
초당 60번 반복 실행이 되는 거고요. 프레임 per second, 초당 프레임 수. 요거를 이제 높은 숫자로 조절하게 되면 움직임의 속도가 빨라지고요. 요거를 느리게 하게 되면 느리게 움직이게끔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생 속도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프레임 레이트 30, 뭐 프레임 레이트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 60, 프레임 레이트 120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어디다 넣냐? 보통 보이드 셋업 안에다가 입력을 하게 돼요. 어차피 얘는 한 번만 설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속도를 제어를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이거를 적용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 프레임 레이트 함수로 속도를 조절해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도형의 x좌표 20픽셀 시켜서 원이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그려지게 해볼 건데요. 이때 이제 프레임 레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FPS 값을 변경하면서 원이 그려지는 속도를 한번 조절을 해 볼게요. 일단 그러면 먼저 이 보이드 셋업 앞에다가 변수를 적용을 해 볼게요. 자, 플로트 x는 0.0. 자, 프레임 레이트 앞에다가 사이즈랑 백그라운드 지정해 주고요. 400, 200. 백그라운드는 221, 143, 203 약간 핑크빛 도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이드 들어가서요. 노필 그 면색 없애는 거죠. 선색은 흰색으로 하고요. 스트로크 웨이트를 2로 주고요. 자, 원을 만들게요. 아이고,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자, x 80, 40, 40. x 좌표를 바꿀 거니까요. 자, 이렇게 줘볼게요. 자, 일단 120이죠. 일단 60으로 먼저 한번 해볼까요? 60. 자, 동작을 시키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쑥 빨리 작동되는 거 보이시죠? 12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훨씬 더 빠르게 그려지죠. 자, 요거를 3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좀 느려지죠? 자, 요거를 뭐 5로 해볼까요? 예,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레이트가 이제 속도 그 그려지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2D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레임 레이트 써도 큰 그 의미가 그러니까 크게 막 그 문제를 일으키진 않거든요. 근데 3D나 아니면 외부의 그 센서를 응용을 해서 뭔가 실시간으로 그려내는 인터랙션 그 아트를 만들고 싶다 하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센서도 그만큼 느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센서나 이제 마우스 입력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느려지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센서를 위해서 보통 프레임 레이트는 이제 기본적으로 고정을 시키고요. 만약에 이제 외부 입력 장치를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다른 걸 쓰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차후에 다른 이제 함수를 보면서 하게 될 거예요. 보통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내부 함수만 가지고 자체적인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속도를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프레임 레이트를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냐? 가능하겠죠, 당연히.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프레임 레이트에 들어갈 그 변수를 또 입력을 해주죠. 플로트, 뭘 해볼까요? 이름을 스피드로 해볼까요? 얘를 기본적으로 60으로 합시다. 60으로 하고요. 여기다가 스피드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스피드 빼기 1 이렇게 해주게 되면 빨라지다가 서서히 멈추겠죠? 그쵸? 한번 볼까요? 사실 별로 차이가 없네요. 그러면 숫자를 20으로 해놓고 바꿔볼게요. 20으로 해놓고 셋업이 있군요. 죄송해요. 이때는 이제 요거를 이제 옮겨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여기다가 옮겨놓고 하면 점점 느려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쵸? 이게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저도 이제 이런 실수를 가장 자주 하게 되는데 그 셋업은 한 번만 작동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변수를 입력해서 넣어도 어차피 그 한 번만 하고 넘어가는 거라서 작동이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실시간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스피드가 0이야. 그러면 스피드를 다시 20으로 바꾸고 또, 또, 어, 저걸 해볼까요? 만약에 스피드가 일단 요거 작동해지 한번 봅시다. 음, 이렇게 하게 되면 안 돌아가네요. 안 돌아가네요. 다시 원래 빠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그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문의 일부 수식을 아마 인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프레임 레이트를 아마 변수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센서를 이용을 해서 강제로 입력시키는 방식이나 또는 이제 차후에 배울 다른 이제 그 영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함수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그 프로세싱 속도 조절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드로우 그 함수 안에다가 변수를 이용을 해서 줘서 조절한다. 그 다음에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일정 부분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런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방향을 변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를 줘보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